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에 들이받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가 이재명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얼굴 도장 찍으러 옵니다. 이 뒤에 있는 권인숙 절대 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자꾸 와. 짜증나게. 지금 보면 수박들이 이재명 옆에 서로 앉으려고 난립니다. 난리.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재명의 결단 한 방으로 워크숍 갔다 와서 상의도 안 했어. 단식투쟁, 무기한 단식투쟁 하겠다라는 걸 지도부와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딱 발표한 겁니다. 그 결단에 수박들 지금 완전히 와해돼 버렸어요. 오오오오 이거 뭐야? 어떡하지? 이러다가 슬슬 한 명씩 이재명 옆에 얼굴 도장 찍으러 가고 이재명 TV에서 계속 유튜브로 찍고 있고 이러니까 한 명씩 하니까 나도 가야겠다. 이재명 옆에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김진표가 왔어요. 전해철이 왔어요. 전해철이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갔어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낙연은 어디 갔을까? 이낙연이 힘이 없기 때문에 전해철이 이재명 옆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결단, 이재명의 타이밍. 제가 이재명이 타이밍 잡는 데는 귀재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무기한 단식투쟁 선언을 딱 하고 단식을 시작하니까 수박들이요. 구심점을 잃고 눈치 싸움 하다가 내가 먼저 갈래. 이제는 서로 이재명 옆에서 당원들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끝났죠. 이낙연은 힘이 없다라는 게 완벽하게 지금 드러나 버린 상황이에요. 저는 이낙연을 상대로 이제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낙연은 일개 30만도 안 되는 유튜버랑 싸우고 있고, 그 부하들은 이낙연 개들은 지금 이재명 옆에 붙어서 얼굴 도장 찍으려고 알랑방구를 끼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낙연은 일개 유튜버랑 진짜 싸워야 된다니까? 먼저 뭐 고소를 했으니까 나야. 이낙연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재판하시죠 뭐. 제가 응대해 드릴게요. 제 수준으로 내려와 버렸어.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요. 저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왜 스스로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리십니까? 물론 시원하게 저도 오늘 몇천 딱 쓰고 왔는데 어질어질해. 아이 좋아. 수준을 그냥 스스로 나한테 맞춰버리네. 이재명 옆에 가지도 못해. 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은 이낙연이. 그런데 질러놓은 게 너무 많잖아. 저렇게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자기 라인이었던 자기 꼬봉들이 이재명 옆에서 얼굴 도장 찍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간다? 그것도 못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재명이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완전히 이상해졌죠. 예, 진짜 이재명의 리더십은 참 특이합니다. 대단해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이 정년이야? 친구가 끄덕끄덕합니다. 이번 달이 정년이더라고. 며칠 안 남았네. 고생했다. 이재명 대표가 보복당하니까 나하고 친한 척하면 안 돼. 나하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야, 씁쓸하죠. 소년공 시절의 친구, 같이 공부하고 대학 갔었던 옛날 어릴 때부터의 친구가 찾아와서 힘내라고 찾아와 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랑 친한 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도 찾아와준 친구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든든하지 않았을까. 왜냐? 자기 옆에 그동안에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서 친한 척을 해대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김진표가 오고 전해철이 오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단식 5일째인 어제 우리 사회 큰어른 함세용 신부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 보입니다. 4.19부터 5.18, 60 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의 군합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 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합니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을 군부 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당장은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그러했고, 촛불 혁명을 거쳐 검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합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맙시다. 멋지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5년짜리 권력이 이재명을 때리고 국민을 때리고,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우리가 바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위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작은 돌멩이지만 촛불로 뭉치면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재명이 앞장서면 우리는 뭉칠 거고요. 우리가 뭉치면 바위예요. 5년짜리 알량한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이 우리를 아무리 때려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흩어지면 박살 나겠지만 뭉치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지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바위다. 기억하십시오.